제 외래의 롱코비드 증상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후유증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운 의사 바로선생 박상혁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2019년도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엔데믹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려면 숙주인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성을 낮추고 대신 감염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 변종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반응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또한 백신이나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되게 마련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역 조치가 완화되죠. 저만 해도 요즘 마스크가 답답하거든요. 잘 안 쓰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한 번씩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코로나를 2번 걸렸거든요. 2022년도 첫 감염 때는 첫날 가벼운 오한, 둘째 날은 심한 고열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찬물 샤워를 했던 기억이 새록하고요. 다행히 셋째 날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려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초기 감염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다양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를 롱코비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롱코비드 증상으로는 흔히 알려져 있는 피로감, 호흡곤란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두통이나 흔히 브레인포그라고 불리우는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가 동반이 되고 미감 및 후각 상실이 지속되기도 하죠.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롱코비드의 다양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제 외래의 롱코비드 증상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후유증은 바로 기립성 빈맥 증후군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급성 후유증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는데요.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기립시 심박동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서 있을 때 휴식 심박수보다 3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고 현기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하고요. 인지기능 장애와 함께 서 있을 때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뚜렷한 원인은 아직 모르는데 결국 저혈량 상태, 면역체계의 염증,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 등이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초래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외래에는 브레인포그, 기립성 빈맥 증후군 등 자율신경계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진단을 위해서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기와 틸트 테이블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은 결국 우리 몸의 밸런스를 깨지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 외래에서도 자율신경, 미주신경, 3차 신경의 장애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면서 상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치료에 대해서는 후속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밸런스의 가장 기본은 척추의 정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척추의 정렬이 좋아야 근육 인대의 긴장도가 적절히 유지되고 그 속에 있는 신경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만연한 자율신경, 미주신경, 3차 신경의 문제가 척추의 정렬을 맞추면서 해결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찾아올 것이고 그 주기도 짧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글로벌 시대의 인구 이동이 엄청나고 도시화는 점점 인구를 밀집시키니 병원체가 퍼지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환경 파괴로 산림이 무너지면서 격리되었던 야생과의 접촉이 늘어나다 보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의료가 발전한들 항생제의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러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결국 이 항생제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진 균과 만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가가 공중보건 시스템이 발달한 것은 아니죠. 일부 취약국가에서부터 전염병이 발생하여 빠르게 확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의 두려움으로 오늘의 삶이 위축된다면 너무 슬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여기 너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요. 두 번째는 30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30초 손을 씻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10초 내외가 되는데 외출 후 집에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사적 모임 줄이기, 증상 발생하면 외부 접촉 최소화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필수 실천 항목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흙을 가려받는다면 태산이 될 수 없고 물을 가려받는다면 바다가 될 수 없다. 곱씹어 읽을수록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내 몸의 회복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힘든 일들은 나를 바로 세울, 나를 바로 걷게 할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계속 아프니까 바로 선생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